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디종의 Palais de 법원입니다. Justice. 이 건축물은 역사지구를 대표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본래 부르고뉴 의회가 머물던 궁전으로 단순한 재판소를 넘어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벽면 입구는 화려한 목재문과 정교한 석조 장식으로 르네상스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죠. 프랑스 혁명 이후 의회가 해산되면서 1816년부터 법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572년에 지어졌으며 이후 증축과 개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리베라시옹 광장은 이종의 상징으로 부르고뉴 공작 궁전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리베라시옹 광장과 그 주변 건물들은 대부분 고전주의 양식으로 통일되어 있죠. 밝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외관과 창 아래의 철제 발코니 난간에는 가로등형 벽등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17세기, 18세기 프랑스 도시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부엉이 길의 15번 지점은 디종에서 가장 아름답고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인 리베라시옹 광장입니다. 16세기 포도수학 복장의 클로드 기교 조각상입니다. 붉은 빛이 도는 얼굴과 흰색 석고 조각은 고대 이집트 장래 관습이 로마의 사실주의와 결합된 형태입니다. 죽은 이의 얼굴을 생생하게 재현해 사후 세계에서도 영원히 육체를 찾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둥근 플라스크는 당시 향유나 화장품을 담았던 유리 용기로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줍니다. 부르고뉴 공국이 종교 정치적으로 번영했던 12세기부터 14세기의 성물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금속 위에 유리질 가루를 녹여 색을 입힌 이모주 에나멜 기법의 십자가들입니다. 푸른색과 금색의 조화가 특징이며 당시 유럽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졌던 공예품들입니다. 인물들의 표정과 의복의 질감이 매우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는 네덜란드 화파의 영향을 받은 부르고뉴 예술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디종미술관은 이처럼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아우르는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궁전 내부에 전시되어 있어 건축물의 역사성과 유물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죠. 화려한 금색 자수 제의를 입은 사제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엄격한 가톨릭 전례를 담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백미 중 하나는 조각 제단화, 들과 순교자들의 제단화입니다. 14세기 말에 제작된 작품으로 매우 정교하게 조각된 목재 위에 금박을 입힌 프랑드르고딕 양식 조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성인들의 일생을 아주 작은 크기로 빽빽하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디종미술관에서 가장 유명한 소장품인 부르고뉴 공작들의 묘와 그 아래를 장식하고 있는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르고뉴 공작인 필립 2세와 그의 아들 장페르의 묘비 하단을 장식하고 있는 소라소고 조각상들이지요. 각 인물들은 약 40cm 정도의 작은 크기로 중세 후기 조각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걸작들입니다. 총 40여 개의 독립된 조각상들이 정교한 고딕 양식의 회랑을 따라 장례 행렬을 하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사, 합창단원, 공작의 가족과 신하들이 묘사되어 있죠. 무덤 하단을 장식하는 작은 조각상들은 각기 다른 슬픔의 표정을 짓고 있으며 고인을 애도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꾸부정한 어깨와 손으로 얼굴을 감싼 동작, 그리고 무겁게 처진 옷주름만으로 짙은 기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각상이 모두 제각각 다른 표정과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을 감싸지고 울고 있고 또 기도를 하며 옆 사람과 귓속말을 나누는 듯한 생생한 모습입니다. 두꺼운 수도사 복장의 질감과 주름을 완벽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은 죽은 공작에 대한 애도뿐만이 아니라 당시 부르고뉴 공국이 가졌던 막강한 힘과 권력을 보여줍니다. 가장 유명한 조각상들은 후드를 깊게 눌러서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조각상을 자세히 보면 입고 있는 옷의 종류가 모두 다릅니다. 이는 장례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교, 수도사, 귀족 등 사회적 지위를 철저히 보증하여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벽에 붙어있는 부조가 아니라 국립상으로 제작되어 회랑 사이를 실제로 돋고 있는 듯한 공간감을 줍니다. 애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중세 말기 유명한 조각품입니다. 원래 거대한 대리석 무덤 아래쪽 기둥으로 받쳐진 회랑을 따라 행진하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작은 조각상들입니다. 죽음 또는 서 있는 해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조각상은 당시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생각과 종교적 겸허함을 상징하는 신적 전신입니다. 조각상 하단의 방패 모양 판에는 나는 먼지와 오물 속에서 잠자고 있다. 세상에서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고 새겨져 있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로마네스크 시대의 딱딱하고 정형화된 얼굴과 달리 깊은 심리적 묘사, 주름, 개성 넘치는 인간적인 표정입니다. 왕관을 쓴 인물은 성서 속의 왕 다윗 또는 솔로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귀족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전시실입니다. 화려한 금색 조각이 새겨진 로코코 양식의 거울과 서랍장이 당시의 부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벽면에 걸린 인간들은 부르고뉴 지역의 통치자나 귀족들, 미술관의 소장품을 기증한 후원자들의 초상화입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바티칸의 원작을 니콜라 귀드 가뉴로가 정교하게 복제한 작품입니다. 디종 미술관은 18, 19세기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이탈리아 거장들의 복제본을 다수 소유하고 있죠. 벨베데레의 아폴론 조각으로 18세기 조각가 알렉상드르 샤를 르노가 대리석으로 만든 작품의 복제본입니다. 로마 제국의 제21대 황제인 카라칼라를 묘사한 흉상입니다. 사실주의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황제의 강렬하고 다소 위협적인 표정이 매우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승리나 영광을 상징하는 니케 조각상입니다. 보르게세의 검투사, 공적 자세를 취한 조각상은 고대 그리스 조각가 아가시아스의 작품을 복제한 것입니다. 신체의 근육과 움직임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고전주의 예술의 정수로 평가받습니다. 사비니 여인들의 납치, 극정적인 전투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의 세첩 재단화로 당시 플랑드르 화풍 특유의 세밀한 묘사와 화려한 색감이 특징입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의 거장 귀도 레니가 그린 성경 속 아담과 이브 주제의 작품입니다. 디종 미술관은 부르고뉴 공작 궁전 내에 위치해 있어서 중세부터 현대까지 폭넓은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 디보아의 조각상 성 니콜라스로 기적을 행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치에는 전설 속에서 그가 살려냈다고 전해지는 3명의 아이들이 통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19세기경의 아카데믹한 화풍을 보여주는 여성 누드화입니다. 미술관 내
현대 미술 섹션에 전시된 작품들로 강렬한 색감과 기하학적 문양이 특징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가고일과 독특한 정면 설계로 유명한 기종의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보통 가고일은 건물 모서리나 배수관 끝에 설치되지만 이 성당에는 정면의 파사드에 51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고일 성당수는 실제 배수 기능을 하지 않는 장식용으로 화려함이나 공포감을 통한 종교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것입니다. 입을 벌리고 고요하는 괴물이나 고통스러워하는 저희, 기괴한 짐승의 모습 등 다양한 형상이 섞여 있습니다. 현재의 성당은 고딕 양식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인 1220년경에 착공되어 1250년경에 완공되었습니다.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벽을 얇게 만들고 기둥의 하층 지지 능력의 극대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성당 내부는 고틱 등교의 높은 층고와 수직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1230년에서 1250년 사이에 건립된 이 성당은 부르고뉴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균형미와 정교한 비례를 강조한 부르고뉴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책을 들고 있는 성 안토니오와 장미꽃과 십자가를 든 테레사 성녀입니다. 프랑스의 민족 영웅이자 가톨릭 성인으로 갑옷을 입고 깃발을 든 늠름한 모습의 성녀 잔다르크입니다. 높은 청장에 여러 개의 얇은 기둥이 묶인 형태의 다발 기둥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이는 천장의 무게를 분산시키면서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여 종교적인 경외감을 줍니다. 11세기와 12세기에 제작된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성모상 중 하나입니다. 원래 밝은 색이었으나 검게 변해 검은 성모상으로 불리며 기적을 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높고 높은 아치형 창문 란셋을 통해 빛이 들어옵니다. 13세기 당시에 제작된 오리지널 스테인드 글라스가 일부 보존되어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성당 내 벽에는 화려하게 채생되었던 흔적을 보여주는 오색 창연한 중세 프레스코 벽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색이 바래고 훼손되었으나 중세시대 성당 내부가 어떻게 장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기종의 활기찬 거리를 걷다 보면 코끝을 톡 쏘는 알싸하고 향긋한 내음의 발걸음이 멈춰섭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미식의 도시, 기종의 자부심이 모여있는 특산품 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기종의 진한 맛을 한 병 담아가는 건 어떨까요? 역사의 향기와 미식의 변하는 곳, 오감을 깨우는 기종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반위를 가득 채운 알록달록한 유리병들 보이나요? 바로 디종의 상징인 머스타드들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클래식 머스타드부터 부르고뉴 와인을 달콤한 과일향이 가미된 이색적인 머스타드까지 수십 가지가 여행자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골목 오기에는 갓 구운 빵 냄새와 머스타드의 알싸한 향기가 발음을 타고 전해져 옵니다. 머스타드 옆으로는 부르고뉴 와인들과 지역 전통 과자들이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기종의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붉은색 외관이 돋보이는 고풍스러운 풍경 앞에 발걸음이 멈춰서게 됩니다. 기종, 맛과 시간이 그려낸 기록 1796년부터
그 역사를 이어온 리오의 쿠키장입니다. 쇼 윈도우에 걸린 하트 모양의 빵들은 종의 전통 과자인 생 세피스입니다. 향긋한 향신료와 꿀의 달콤함이 마음까지 녹여줍니다. 달콤한 향을 기도하고 고개를 들면 웅장한 중대의 시간이 여행자를 압도합니다. 성당에서 나와 시간이 멈춘 거리 같은 디종의 구시가지의 심장으로 들어섭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수백 년의 시간을 간직한 채 매끄럽게 달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일단. 고개를 들면 중세와 르네상스 양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석조 건물들이 여행자를 감싸듯 서 있죠. 건물 외벽 정교한 조각들은 부르고뉴 공국의 화려한 영광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부엉이 표식이 바닥에서 여행자의 발걸음을 안내합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 걷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 들게 하죠. 전날 왔던 높은 버팀벽과 석조구조, 중후한 외벽의 생베니뉴 성당입니다. 수도원 교회에서 출발하여 현재 건물은 13세기 고틱 양식으로 재건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듯 현지인들의 소중한 일상이 흐르는 곳입니다. 구시가지의 골목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죠. 이로 표시된 지점은 기본 코스 22개 이외에 추가로 구성된 르네 블랑샤르 광장 인근을 가리킵니다. (1920년경) 구용도 프레시니를 위해 지은 타운하우스입니다. 다시 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푸른색 돔 지붕이 구경하고 가야지. 부르고뉴 생활박물관입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죠. 부르고뉴의 유명한 작가이자 예술가인 앙리 뱅스노이입니다. 부르고뉴의 전통과 풍토를 사랑해서 이를 작품에 녹여낸 인물입니다. 디종의 다른 시립 미술관들과 마찬가지로 상설 전시 관람료가 무료인 경우가 많아서 들르기 좋습니다. 17세기 수도원이었던 이곳은 디종 사람들의 옛 삶과 정겨운 상점 거리 풍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주요 가사 노동이자 지역 경제의 한 축이었던 가네 수공업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이 박물관은 디종 사람들의 소박하고 정겨운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부르고뉴 사람들이 입었던 전통 의상과 가구,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시계 수리공의 작업실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세탁소입니다. 당시의 시민들이 썼던 독특한 형태의 모자를 쓴 인물들도 함께 배치되어 있죠. 19세기 후반 부르고뉴 지역의 전통 혼례 결혼식 장면을 재현한 마네킹 전시물입니다. 마네킹을 활용해서 결혼식, 수공업 현장 등을 실물 크기로 재현해서 밀랍 인형 박물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박물관은 과거의 모습을 박제된 유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프랑스어를 잘 몰라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입고 일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과거 부르고뉴 가정에서 사용하던 주석, 부리 등으로 금속재 식기와 조리 도구들입니다. 무쇠 냄비와 도자기 그릇, 발효통 등
주방용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단순하지만 실용적인 생활상을 반영합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물병이나 냄비, 그릇들이 진열되어 있지요. 이 박물관에는 1886년부터 1939년 사이의 도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11개의 상점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정교한 저울과 금속 식기들은 당시의 상업활동과 금속 가공 기술 수준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덮개가 달린 캐노피 침대와 묵직한 목재 옷장은 당시 부르고뉴 중산층 이상의 주거 양식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수녀들의 식당 안내판입니다. 이 박물관은 과거 베르나르딘 수도원이었으며 한때 호스피스 병원으로 사용되었죠. 유리창 너머로 당시 약국이나 식료품점에서 사용하던 정교한 저울과 도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터 여포의 진열장의 약병들과 함께 당시의 상업 디자인과 소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당시 약국 등에서 판매하던 콜라, 샴페인, 음료의 빈티지 광고 포스터입니다. 약국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프랑스 도시의 상업적 진화와 거리의 변화를 설명하는 박물관 안내판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모자 상점 또는 의류 제작 작업실을 재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여자용 모자들이 전시용 머리 모형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모자 제조 및 판매 과정을 보여주며 당시 유행했던 다양한 모자 스타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디종의 거리를 실물 크기로 재현한 식료품점입니다. 노란색 외관의 상점 입구와 내부에 진열된 다양한 사탕 유리병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커피, 통조림이 가득한 유리 진열장, 과거의 그래픽 디자인까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기종의 명물 머스타드 단지 등 상업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다양한 전통 목재 장난감들입니다. 유리 진열장 안의 아기자기한 목재 말과 인형들은 당시 아이들의 일상적인 즐거움을 엿보게 합니다. 이곳은 정육점입니다. 정교한 작업대와 벽에 걸린 톱, 갈고리 등 각종 수공구들이 당시 장인들의 작업 환경을 잘 보여줍니다. 디종의 유명 비스켓 브랜드인 비스켓 페루노의 화려한 광고 포스터와 다양한 틴 케이스, 파란색 비스켓 틴 케이스와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접시, 그리고 화려한 광고 포스터와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스켓 전문점과 제과점 등의 내부와 화려한 간판 등 관련 유물들이 비중 있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샴푸와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던 당시의 미용시설 외관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가발들도 보입니다.
인물 형상의 조각의 세련이 지팡이와 목재도구 등 독특한 민속유물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로 기종 시내에 있던 약국, 모자가게, 식료품점 등 실제 크기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즐겼던 오락문화의 하나인 전통 인형극인 기놀극장입니다. 약국과 잡화점으로 당시의 의료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조제도구와 약병, 생활용품 등이 선반에 가득 재현되어 있네요. 꿈에 그리던 의상을 입고 초상화를 찍으러 오세요 라는 문구가 적힌 예술 사진관입니다. 보르고뉴 대학교에서 사용하던 과학 도구들에 관한 기록 사진과 안내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미경 등 정교한 기구들이 고풍스러운 나무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네요. 생활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한 성안나 성당입니다. 화려한 파사드는 18세기 고전 건축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디종 생활박물관과 입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돔 형태의 지붕이 인상적인 건물로 현재는 종교 예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1세기에) 주요진 생세피엔 교회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와 리드 박물관입니다. 거대한 조각상은 이 박물관의 상징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1972년 은용군의 출정, 일명 라 마르세예즈입니다. 디종 출신의 조각가 프랑스와 리드의 낭만주의 예술 작품들을 기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개선문 조각상 외에도 그의 다양한 주요 작품 모형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개를 다는 메르쿠리우스, 잔다르크 등의 작품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리드가 제작한 다양한 인물 조각상과 흉상들, 박물관은 주요 작품들의 모형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내부 바닥과 벽면을 통해 3세기부터 11세기 디종의 방어벽 유적과 교회의 옛 기초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슈강과 수종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고대 도시 딜비오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죠.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걸쳐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요새화된 성벽이 건설될 만큼 충분히 큰 규모였습니다. 이 방어벽은 도시를 방어하는 역할과 디종을 요새 도시로 탈바꿈시켜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위 확립에 기여했습니다.